안녕하세요. 유기화학 강사 안정민입니다. 오늘은 제2강 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강에서 유기화학이 무엇을 공부하는 과목인지, 그리고 그 유기화학에서 다루게 될 다양한 화합물들이 어떤 구조와 결합을 가지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었죠. 그 개념을 이어서 극성 공유결합과 그리고 그 유기화학 분자들 간에 어떤 인력과 청력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2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다룰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음성도,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간단하게 루이스 구조 그리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기 음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전기 음성도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유기화합물들의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잠깐 용어가 소개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유기화합물들이 이루고 있는 결합은 크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온 결합은 그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간에 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때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2.0 이상일 때 그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 한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 결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공유 결합은 비극성 공유 결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로 극성 공유 결합이 존재하게 되는데, 극성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 값의 차이가 0.5에서 2.0 사이일 때 극성 공유 결합이라 한다고 했었고, 비극성 공유 결합의 경우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0.5 미만일 때다라고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전기 음성도인데요. 전기 음성도란 말로 길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두 원자, 예를 들어서 탄소와 수소가 전자 두 개를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원자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는 두 원자의 핵 속에 핵의 중심의 위치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탄소의 핵이 이 위치에 있고 수소의 핵이 이 위치에 있었을 때 전자의 분포 확률을 그려보면 그 전자는 두 핵 사이에 있을 때 가장 최대치를 나타내게 되죠. 공유 전자의 존재 확률입니다. 존재 확률.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화합물들에 대해서 이 전자 존재 확률을 계산을 해 보았더니, 실제로 결합을 구성하고 있는 두 원자의 핵이 다를 때 이 공유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 힘을 전기 음성도라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봐서 전기 음성도라는 값으로 나타내게 됐고, 이러한 전기 음성도는 서로 모든 원자 간의 상대적인 값이지만, 여기를 써드릴게요. 상대적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원자가. 이것을 주기율표의 경향성에서 나타내 보면,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서는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고,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전기 음성도를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경향성만 가지고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수치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전기 음성도가 강한 원자를 불소로 규정을 했고, 불소의 전기 음성도 값이 4.0이 된다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자들은 불소보다 더 작은 전기 음성도 값을 가지고 있겠죠. 이러한 전기 음성도의 값을 이해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유기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주기율표를 통해서 각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테이블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주기율표를 제가 가져온 거고, 주기율표 상에서 전기 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했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불소입니다. 불소.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값을 가지는 게 산소고요. 그 다음이 질소, 그리고 클로린, 이런 순서로 전기 음성도 값이 나타나게 되고, 불소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4.0이라고 했죠. 이것이 기준점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은 산소는 3.5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소와 클로린은 3.0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중요한 원자에 대해서 전기 음성도 값을 나타냈는데, 불소, 산소, 질소, 탄소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감소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클로린이 불소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는데 전기 음성도가 3.0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수소, 그리고 중요한 원자들, 수소는 탄소 전기 음성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소는 2.1의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는 2.5의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소, 그리고 탄소, 그리고 불소, 지금 제가 여기 분필로 적어 놓은 원자들은 유기화합물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자들이기 때문에 이 물질들의 전기 음성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 전기 음성도를 이용해서 특정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인지 또는 비극성 공유결합인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유기화학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경향성을 이해하고 있되, 1주기 원자들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소는 전기 음성도 2.1의 값을 가진다고 했죠. 그리고 2주기 원자들은 리튬이 1.0에서 시작하게 되고 전기 음성도가 0.5씩 증가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1.5, 2.0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원자들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3주기 원자들은 나트륨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나트륨의 전기 음성도가 0.9입니다. 그리고 0.3씩 증가하고 있죠. 1.2, 1.5, 1.8. 뒤쪽으로 가서 약간 값이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니까 전기 음성도 값을 대략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 음성도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유기화합물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바로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건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합을 구성한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0.5에서 1.9 사이일 때 그 결합을 우리는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공유결합 중에서도 극성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결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산소와 수소 간의 결합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산소와 수소가 두 개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3.5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수소의 전기 음성도는 2.1로 나타나게 되니까 전기 음성도 차이가 1.4 정도의 큰 값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 두 원자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는 두 원자 핵 사이에 중간 위치에 존재한다기보다는 전기 음성도가 조금 더 큰 쪽으로 치우쳐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보다는 산소 쪽으로 더 치우쳐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값수로 나타내고, 이때 값이 꽤 크게 0.5에서 1.9 사이로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 그 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극성이라는 의미는 산소가
수소와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자신 쪽으로 당김으로써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6개의 전자보다, 원래 산소의 체외곽 전자가 총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인데 수소가 공유해준 전자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겼으니까 기존보다 전자가 너무 많아져서 부분 전하, 델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그리고 수소는 산소에게 전자를 다 빼앗겨 버려서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 전하,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 결합을 어떤 극을 형성하게 하는 결합이다라고 해서 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는데, 두 원자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는 산소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전자 구름이 수소보다는 산소 쪽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산소는 전자가 너무 많아져서 델타 마이너스, 이거는 우리가 부분 전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원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체 전하 0 대비해서 완전히 마이너스라거나 또는 완전히 플러스인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인데 0.3 정도의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델타 마이너스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많이 빼앗겨서 부분 전하 델타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전기 음성도 값을 외워서 어떤 결합이 어떤 극성을 가지고 있고 그 극성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를 해야 나중에 반응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기 음성도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결합이 불소와 수소 간의 결합인데요. 불소 그리고 수소. 두 원자가 두 개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불소의 전기 음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크다 했죠. 4.0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소는 2.1의 전기 음성도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차이가 1.9로 나타나서 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 결합은 수소보다 불소의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 불소에게 전자가 모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전자 구름을 그려보자면 수소보다는 불소 쪽으로 많은 전자가 치우쳐져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불소는 전자가 많아져서 델타 마이너스의 부분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리고 수소는 반대로 델타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합을 우리는 극성 공유결합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극성 공유결합과 반대되는 다른 결합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